안녕하십니까. 고작의 경제버스 시작하겠습니다. 100세 시대가 이미 다가왔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 정말 장수 집안이 아닌데도 아버님이 하여튼 90 가까이 사셨고 지금 어머님도 88세시지만은 아직 정정하시고 계속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으시고 그러면은 뭐 금방 하여튼 90 이상 이렇게 사실 거라고 저는 충분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당연히 90 이상 큰 뭐 제가 무슨 사고라든가 예기치 못한 그런 질병이 아니라면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면은 90 이상 살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도 제가 30년 이상은 더 생존한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은퇴 설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꾸준하게 유연성 있게 이렇게 은퇴 설계를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퇴 설계는 65세 은퇴 이후에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은퇴 전문가들이 제시한 연령대별 은퇴 설계 방안입니다. 자, 표 한번 보실까요? 20대와 30대 때는 직장 생활을 막 시작하고 활발하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아니면은 자기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고 아니면 뭐 전문직이라든가 다양하게 이제 경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소득의 일정 부분을 삼중연금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직장인은 당연히 자기가 50% 직장에서 50% 해가지고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이 되는 거고 자영업자는 자기가 100% 해가지고 국민연금에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 이외에 직장인들은 퇴직연금 다음에 자영업자들은 개인연금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퇴직연금은 자기 급여에서 일정 부분을 떼가지고 자동적으로 퇴직연금에 적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 남는 소득의 일부를 가지고 저축을 하듯이 개인연금에 들어라. 그래서 개인연금 저축 같은 경우는 뭐 수익률도 어느 정도 확보될 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까지 있잖아요. 저는 지금도 개인연금 저축에 들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거는 자기 소득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 가입하는 게 좋다. 그건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에 20대와 30대가 또 신경 써야 될 거.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거예요. 자기 개발에 투자해라. 결국은 20, 30대는 직장 생활도 오래 하고 경제 활동을 오래 해야 되잖아요. 30년, 40년, 50년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에 대한 투자. 내가 그 직장에서 인정받고 그래서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승진하고 할 수 있는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음에 40대. 10대가 되면은 건강에 조금 이제 이상이 나타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래서 담배 끊고 술도 줄이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될 나이다. 우리나라 지금 보면은 그 젊은 친구들 보면은 그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비만이 늘어나면서 고지혈증이라든가 고혈압, 당뇨와 같은 성인병을 이미 20대, 30대부터 앓는 경우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 의사들도 이야기하는 거고 통계로도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0대가 되면은 이미 성인병 비중도 굉장히 늘어나고 그래서 건강 관리를 시작해야 될 나이다. 건강에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것이 50대, 60대, 70대, 80대 건강을 지키고 자기가 꾸준히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 그리고 40대에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거. 자녀 관련 지출이에요. 우리나라는 자기 소득 대비 자녀 관련 지출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예요. 요즘 뭐 애를 하나 아니면 둘이 뭡니까? 학교 출산율이 0.7명밖에 안 되잖아요. 애 하나 낳든지 안 낳든지 많이 낳는 부부가 겨우 둘 낳고 그렇기 때문에 애들한테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 애들이 원하는 거 다 사주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뭐 과외하는데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이렇게 자기 소득의 뭐 절반 가까이를 그냥 애한테 다 쏟아붓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노후 대비를 위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연금도 좀 저축도 꾸준히 하고 자기 개발에 또 투자를 하고 그래서 자기 몸 가치를 높이고 건강에 관한 투자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애들한테만 쏟아붓는다. 근데 옛날처럼 애를 다섯, 여섯 이렇게 형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형제들이 십시일반해가지고 부모를 공양을 하거든요. 부모를 모시고. 그래서 옛날에는 부모가 애 많이 낳는 게 결국 그게 노후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한 시절이 됐잖아요. 자기 소득의 대부분을 그렇게 자녀에 투자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자녀가 나중에 내가 은퇴했을 때 내가 은퇴 자금이 부족해. 그렇다고 애한테 손 벌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애가 내가 우리 부모님 모셔야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자녀에 대한 무분별한 과도한 지출을 삼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별 생각 없이 자녀한테 올인했다가는 결국 은퇴 거지 된다. 이게 은퇴 전문가들이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다. 다음에 50대. 50대는 이제 60대, 60대 중반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은퇴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정규직 직장 생활, 그리고 내가 해왔던 그 자영업, 그거를 내가 60대, 70대에도 계속 이어갈 수 있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새로운 어떤 일자리를 준비하는 시기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100세 시대는 평생 현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해서 전직하고 또 공부해서 재취업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60대 중반 이후에도 계속 70대, 80대까지 새로운 어떤 일자리를 계속 찾아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시기가 50대다라는 거죠. 그리고 50대는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자기가 직장 생활이든 자영업이든 경제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자산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시기예요. 그렇지만은 또 상대적으로 부채도 다른 연령대보다 많은 시기다. 그래서 어쨌든 60대 중반 이후에 자기가 은퇴한다라는 거를 은퇴를 안 하더라도 부채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 자산에서 부채 비율을 줄여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60대 이후에 그게 부채가 상당한 리스크로 돌아올 필요가 있기 때문에 50대는 자산의 구조조정, 부채 비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자산을 구조조정하고 다음에 자기가 60대, 70대, 80대까지 계속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준비, 내가 지금의 정규직 직장에서 은퇴를 했을 때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그것을 준비하고 설계하는 시기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60대. 60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은퇴를 하든 은퇴를 하지 않든 은퇴를 하든 아니면은 대폭 급여를 줄여가지고 그 60대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40대나 50대에서는 3D 업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자기가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급여 수준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낮다라고 이제 여겼던 그런 직종일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경제활동을 이어가든 아니면 아예 은퇴를 하든 소득이 40대, 50대에 비해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자기 소득의 형편에 맞춰서 생활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음에 제가 50대 때 이야기했듯이 50대의 은퇴 설계에서 중요한 부분. 자기가 60대, 70대, 80대 계속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준비 기간으로 삼아야 된다. 그런 자세는 60대한테도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70대. 70대가 되면은 혼자 살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걸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에 혼자 사는 노인의 비율이 22%예요. 그리고 70세 이상 독거노인 중에 여성 비율이 무려 78%예요. 78%.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평균 수명이 2023년 기준으로 83.5세인데 남자는 80세, 여자는 85세 정도 돼요. 여자의 평균 수명이 남자보다 5살 정도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데 요즘은 여자가 연상인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 신혼부부들 보면은 여자가 연상인 경우도 많지만은 지금 노인들은 대부분 남자가 연상이에요. 남자가 2살, 3살, 4살, 5살 많은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노인들 같은 경우에 부인을 남겨놓고 남편이 먼저 사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70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자 남게 될 배우자를 배려하는 자산 설계가 필요하다. 배우자를 배려한 노후 준비,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될 나이가 이제 70대라는 거죠. 그리고 주거 형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요. 합리적인 주거 형태. 아무래도 모르겠습니다. 60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직장에서 은퇴를 해가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한다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자기가 계속 30대 때 예를 들어 20평대 살다가 40대 때 30평대로 확장하고 50대 50평대로 확장하고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주거 형태의 그 사이클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자가를 늘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자산을 축적해 가는데 60대까지는 50대 살던 집을 크게 줄이는 게 꺼림칙했다고 한다면 근데 70대에는 하여튼 그런 좀 합리적인 주거 형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30평대에 살았으면 20평대로 하고 40평대에 살았다면 30평대로 줄이고 그 나머지 이제 차액을 은퇴 자금으로 노후 대비 생활 자금으로 활용하는 그런 어떤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70대 때 이제 강조할 게 부부 화목이에요. 부부 화목. 부부가 화목해야 된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과거에 비해서 황혼 이혼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렇게 황혼 이혼을 하게 되면은 은퇴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자, 보십시오. 10억의 자산이 있었는데 부부가 이혼해가지고 5억씩 나눠 가져요. 그러면은 주거비 부담, 생활비 부담이 2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살 때보다
황혼 이혼을 해가지고 5억씩 나눠 갖는다라고 했을 때 10억의 자산을 부부가 공동으로 쓸 때 예를 들어 생활비가 250 들었다 그랬을 때 부부가 5억씩 나눠 갖고 찢어지면은 125만 원씩 생활비가 드는 게 아니에요. 최소 200만 원씩 들어요. 월 250만 원이면은 부부가 생활을 했는데 월 400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부부가 싸우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게 행복한 은퇴 생활 그리고 노후 생활비를 줄이는데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제가 하여튼 은퇴 전문가들 상대로 취재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노후 대비를 주제로 오늘 고작의 경제버스를 진행해 봤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에는 좀 더 재미있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